세 번째 발표는 박찬화 선생님이신데 현재 대한사랑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류 열풍사랑 의장을 맡고 계시고 사단법인 유라시안 네트워크 이사, 그리고 한문화타임즈의 선임 기자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실 논문의 제목은 동명왕 고두막한의 실존성 증명 연구입니다. 자, 재미있는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왕 고두막한의 실존성 증명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찬하입니다. 먼저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식민사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식민사관이라고 할 때 지금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한나라의 식민지 한사군의 존재와 그 위치 문제입니다. 강단 주류 사학계는 한나라가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는 사군을 현 북한 땅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군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한사군을 설치하려는 시도는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 환단고기에는 한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의병을 일으켜서 이를 물리쳤던 고두막한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동명국의 왕이며 북부여를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역사는 철저히 삭제당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환단국에 나오는 고두막한이라는 존재가 실존 인물이며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였음을 여러 문헌과 유적 등을 통해서 검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잊혀진 인물, 제가 오늘은 이 발표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나 또는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적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잊혀진 이름 구국의 영웅, 그분이 바로 이제 고두막한이신데요. 졸본부여를 건국한 동명왕이고 그리고 북부여의 5대 단군이십니다. 그래서 고두막한은 서암록 출신이고 단군조선의 제47대 고열가 단군의 후손으로 이렇게 북부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무제의 침입을 격퇴했다. 그래서 서암록 출신의 고두막한이 한무제를 BC 108년에 격퇴한 내용이 이렇게 환단고기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부여기 상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유년 BC 108년에 한나라 유철이 평라에 침범하여 우거를 멸하더니 그곳에 사군을 설치하려고 군대를 크게 일으켜 사방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고두막한이 구국의 의병을 일으켜 이르는 곳마다 한나라 도적을 격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암로의 삼성기에도 나오는데요. 안암로의 삼성기에 보면 서암록인 고두막한이 창이 흥병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역칭 단군이라고 해서 또한 단군을 칭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국 동명이라고 해서 동명국을 칭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성기와 북부여기에 동시에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창이 흥병 또는 창이 기병이라고 해서 문헌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의병이 바로 고두막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북부여기 하를 보면 고두막은 일명 두막루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두막 임금은 사람됨이 호방하고 영준하여 용병을 잘했으며 일찍이 북부여가 쇠하면서 한나라 도적이 불길처럼 일어남을 보고 개연히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이에 졸본에서 즉위하고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 하였다. 혹자는 고열가 단군의 후예라고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졸본에서 즉위를 하였다라고 하는 위어졸본, 그리고 자호동명, 스스로 동명이라고 하였고 또는 스스로 국호를 동명이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졸본부여가 나오게 됩니다. 졸본부여, 그리고 동명부여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북부여 4세 고우르 단군 제위 34년 갑오년이 됩니다. BC 87년인데요. 약 한 21년 정도 지나서죠. 10월에 동명국 고두막한이 사람을 보내어 통고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로다.
장차 여기에 도읍하고자 하니 왕은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라고 하니 임금께서 이게 고우르 단군께서 난감하여 괴로워하셨다. 이 달에 고우르 단군께서 우환으로 병을 얻어 붕어하셨다. 아우 헤브루가 즉위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명국이라고 분명하게 나오죠. 동명국에 고두마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천재지자다, 천재자다, 천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시천재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우르 단군이 붕어하시고 나서 아우 헤브루가 즉위하였는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동명왕이 군대를 보내어 위협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국상 아람불이 주청하기를 통하 물가에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서 오곡이 자라기에 적합하니 가히 도읍할 만한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 권유하여 마침내 도읍을 옮기니 이 나라를 가서번 부여 혹은 동부여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두마칸이 북부여의 헤브루 단군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니까 국상 아람불의 권유로 동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결국 이 부분은 이 환단고기 삼성기와 북부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무제의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졸본부여, 동명부여를 세우고 그리고 북부여 5대 단군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동부여를 제후국으로 삼았는데요. 이러한 고두마칸에 관한 기록은 과연 사실일까? 이 고두마칸에 관한 기록이 사실이어야 고두마칸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론에서 증명을 한 10가지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목차에서는 8가지인데요. 내용상으로는 한 10가지가 됩니다. 한무제의 사군 설치를 박살낸 인물, 그리고 동명은 원래 부여왕이다. 그리고 동명왕의 나라 졸본부여, 제상 아람불에게 나타난 존재의 실체, 중국 문헌에 망레라고 하는 그 고구려 왕이 있는데요. 이것이 고두마칸일 가능성, 그리고 북부여의 후에 두막누국, 두막누와 구마칸의 어떤 언어의 어떤 비교, 그리고 두막이 도모이고 동명이 도모이고 그래서 두막이 동명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무제가 사군을 설치하려는데 그것을 박살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무제는 위만 정권이 있을 때, 특히 위만 정권의 손자인 우거가 있을 때 침범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여간의 전쟁 끝에 결국에는 위만 정권을 멸하게 되는데요. 그 위만 정권을 격파하고 나서 사군을 설치하려고 더 북부여로 쳐들어오게 되죠. 이때 이 한나라 한무제와 고두마칸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북부여가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의병으로서 고두마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북부여기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한나라 유철이 사군을 설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사군을 설치하려고 군대를 크게 일으켜서 사방에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두마칸이 의병을 일으켜서 이르는 곳마다 한나라 도적을 격파하였다라고 해서 몇 년도에 언제 또 와서 격파하고 또 몇 년도에 격파하고 이런 내용들이 북부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 사군을 설치하게 못하게 하였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환단고기 이외에도 추정할 수 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자, 후한서 동의열전 동옥저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서 옥저 땅을 현토군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뒤에 이맥의 침략을 받아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국 문헌에 보면은 보통 동의의 침략을 받았다, 구의의 침략을 받았다, 또는 구체적인 이를 얘기하거나 또는 예맥이나 또는 이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맥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고두마칸의 부대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동북아 역사재단의 왼쪽 지도를 보면요, 옥저는 함경도라는 어떤 편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함경도에 이제 현토군을 설치했다가 이것이 이제 이러한 저항을 강력하게 받고 나서 현토군이 뒤로 물리쳐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제2현토군, 제3현토군이라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갖다가 물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도를 그려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이 옥저라고 하는 것도
연암 박지원 선생도 이 뭐 4개의 옥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옥조, 남옥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측 지도에 보시면 북옥조, 남옥조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란 고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 진나라는 개마대산을 고으로 삼고 그리고 엄록대소를 성으로 삼아 한나라와 겨루어 진번과 임둔을, 우리가 이제 한사군 할 때 보통 어렸을 때 이제 암기했던 것 같은데요. 진번, 임둔을 설치하려는 의지를 분쇄하고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진번과 임둔을 설치하려는 의지라고 이제 한자에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우리 북부여기의 그 문장하고 유사한 어떤 문장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진은 당시 북부여를 이야기합니다. 이 북부여가 한나라가 싸워 진번과 임둔의 설치를 막았다라고 하는 기록인데요. 여기에서 고두막한이 한사군을 연파한 기록과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위만 정권에서 이제 위만의 손자 우거 왕에게 조선상 역계경이 뭔가 간언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동쪽의 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때 당시에는 북부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것이 진이 바로 북부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진은 개마대산을 험고로 삼고 개마대산의 위치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엄록대수를 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엄록대수는 그걸 딱 보면 아시다시피 압록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록대수인데요. 이 록자가 물수변자의 록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어떤 연구 결과처럼 이 압록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수변 압록강과 그리고 실사변 압록강이 있다. 이 2개의 압록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물수변 압록강의 위치가 되는 것이 아까 엄록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수변 압록강은 현재 요하고 그리고 환단곡에 나와 있는 용어로는 서압록이 되겠죠. 그리고 실사변 압록강은 현재 압록강이며 그것은 동압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압록과 동압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 자체는 환단곡에 무수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두막 단군께서 가을 8월에 한나라 도적과 여러 번 서압록 강가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압록 강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 북부여가 엄록대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압록강 중에서도 그와 가까운 서압록과 맞는 부분이 되겠죠. 이 서압록이 바로 엄록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나라와 겨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북부여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나라 무제는 육군과 수군을 동원하여 우거를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1년이 넘는 전쟁에서 우거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운 인물은 한나라 장군이 아닌 우거 정권의 내부자들이었다. 그래서 우거는 신하들의 배신으로 죽음을 당했고 BC 108년 우거 정권은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북부여까지 침략을 하려고 했지만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서 한나라 군대를 격파하여 내쫓아 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 북부로 한사군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강단사께서는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명은 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동명왕 고두막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동명이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한자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동명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부여의 동명왕이 있고 그리고 고구려의 동명성왕, 바로 주몽이죠. 그래서 두 분이 있다라고, 두 분이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는데 세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알려진 것이 동명왕이라고 하면은 고주몽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동명과 주몽이 다른 인물이라는 근거는 대단히 많고 이것은 뭐 학계에서도 전부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연남산 묘지명이 있습니다. 연남산은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인데요. 묘지석은 1922년에 뭐 100년 전이죠. 중국 하남성 낙양 북망산에서 출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연남산 묘지명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 묘지명에서 연개소문의 가계도가 나왔죠. 그 가계도는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나오는 조대기의 연개소문은 계금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태조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자유고 증조부는 광이다. 나란히 망리지를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단고기를
진서다라고 하는 그 진서의 근거들은 이렇게 무수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남산 묘지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몽은 해를 품고 폐수에 임해 나라를 열었다. 그리고 동명은 길을 느끼고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명과 주몽이 다른 인물이다. 주몽은 바로 다른 인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철령의 부를 보면요, 김철령의 글을 보면 연산군 때 문신인데요, 동명이 창업을 하고 주몽이 계승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동명이 창업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동명을 칭한 주몽이 이제 계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원조 동명은 바로 고두막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동명은 북부여 시조의 이름임이 명백하니 주몽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치윤의 해동 역사를 보면요, 동명은 부여의 임금이고 주몽은 고려의 임금이다. 그런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의 고구려 국본기에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은 성이 고시이고 휘가 주몽이다라고 하여 동명과 주몽을 합하여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는 부여의 동명왕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한치윤 선생도 하고 계십니다. 동명과 주몽은 다르다는 겁니다. 부여의 동명왕이 있고 그리고 고구려의 동명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의 동명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학계에서 다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인데요, 이 부여의 동명왕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명왕의 나라 이름은 무엇인가? 삼국유사 기편에 보면 북부여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제 북부여조가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삼국유사에는 분명히 북부여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전한서에 선제 신작 3년 임술년 4월 초파일 4월 8일이죠. 천재가 오령거를 타고 홀성 골성에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왕을 일컬어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하고 자칭 이름을 해모수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북부의 건국자가 해모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헤브르는 상제의 명령에 따라 동부여로 도읍을 옮기게 되고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서 졸본주에 도읍을 하고 졸본부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요,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보면 동명제가 나옵니다. 동명왕, 동명제가 이을계자를 쓰죠. 북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부여를 계승한 것이 누구냐? 바로 동명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도 졸본, 입도 많이 나오죠. 도읍을 어디다 정했냐? 바로 졸본에다가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졸본주에 정했다. 그래서 졸본부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구려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어떤 대립 그 한자의 구도를 보면요, 맥락을 보면 해모수도 여기서 입도라고 했습니다. 해모수, 입도, 홀승골성에 그리고 국호를 북부여라고 했다. 그리고 동명제가 입도 졸본주에 그리고 졸본부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동명제가 졸본부여를 세웠다라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삼국유사의 북부여, 동부여라고 분명하게 국가명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강단 주류사학계에서는 북부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버려두거나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책을 잠깐 들춰보다가 하룻밤에 읽는 한국 고대사의 이문영 작가가 쓴 글이 있는데요, 해모수가 세웠다는 북부여는 이후에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주몽은 왜 아버지를 찾아서 북부여로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사실 북부여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여라는 건 없었다, 해모수도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런 뭐 학계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보셨듯이 삼국유사에도 나오죠. 그리고 뭐 환단고기는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광개토 대항 비문에 보면, 그리고 출자 북부여라고 나오고 모두르 비문에 보면 원출 북부여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북부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북부여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명제 북부여를 계승했고 졸본부여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북부여기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북부여기에 보면 고두막 단군이 계시는데
좀 졸본에서 즉위하고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위어 졸본 자호 동명이라고 했는데요. 졸본에서 즉위하고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와 북부여기를 비교를 해서 보면 삼국유사에는 동명제가 졸본에 도읍하여 졸본부여를 건국하였다라고 나오고요. 북부여기에는 고두막 단군이 졸본에 즉위하여 동명을 건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동명제가 고두막한이죠. 그래서 또한 이 삼국유사는 또 한 번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혹시나 잊을까봐 마침내 부여왕이 되었다. 이것은 즉이라고 나오죠. 동명제가 졸본부여의 왕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졸본부여는 북부여의 다른 도읍이다라고 이제 별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로 부여왕이라 한 것이다. 삼국유사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두막한은 동명제이며 졸본부여는 동명부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명제가 북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환단고기에 북부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북부여는 해모수, 모수리, 그리고 고해사, 그리고 고으루 단군 4대 단군에 이어서 6대 단군까지 전해지잖아요. 그 중에 이제 5대의 고두막 단군이 북부여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대 고무서 단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북부의 역사가 있는데요. 전기 북부여와 후기 북부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헤브루의 신하 아람불에게 나타난 존재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공히 많은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삼국사기를 먼저 보시면 제상 아람불이 일전에 하늘이, 여기는 하늘, 천이라고 나오죠.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이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서번이라고 하였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 알맞으니 도읍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람불이 마침내 왕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스라고 칭하여 도읍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옛 도읍과 새로운 도읍이 나와요. 새로운 도읍은 어디입니까? 가서번이죠. 그래서 가서번 부여라고 하잖아요. 거기로 이제 헤브루가 옮기게 돼서 동부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있던 도읍에는 누가 왔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스스로 천재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 도읍과 신도읍 가서번인데요. 옛 도읍에는 자칭 천재자 해모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도읍에는 헤브루가 있고요. 그리고 옛 도읍은 그대로 북부여가 계승된 것이죠. 그리고 신도읍은 동부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칭 천재자 해모수라고 하면 이거 해모수냐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 해모수가 아니라 해모수를 계승한 자라고 하는 거죠. 자칭 천재자 해모수, 맥락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은 삼국유사에서 얘기를 해주죠. 동명제가 계승 북부여의 해모수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칭 천재자는 바로 동명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북부여조,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국 이상국집, 제왕운기 등을 보면 이때에 나타난 분을 뭐라고 하냐면 천재, 천신, 그리고 천재 해모수 또는 하늘이 나타나셔가지고 장차 내 아들이, 나의 자손이 여기에 올 것이니 너는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 과연 누구냐, 천신이나 천재로 칭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맥락상 뭐냐면 어디선가 내가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천자를 칭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압력을 가하니까 그 땅을 내어주고 다른 곳, 즉 가서번으로 이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국 이상국집, 그리고 제왕운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그것이 그러면 이때 나타났던 천재, 천신, 그리고 천재 해모수, 하늘이라고 칭했던 이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북부여기는 명확하게 고두막한이다. 그 고두막한이 나타나서 내가 천재의 아들이다. 장차 여기에 도읍하고자 하니 너는 떠나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헤브루가 새로운 도읍으로 떠나가기에 명을 내린 자칭 천재 지자에 대한 문헌 기록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문헌 기록이 무엇이냐? 바로 북부여기죠. 동명국 고두막한이
고두막하니 나는 천재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문헌에서 전하는 천신, 천재, 상재, 하느님이 보낼 것이라는 그 자손이 바로 고두막하님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면 가보년에 동명국 고두막하니 사람을 보내어 고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장차 여기에 도읍하고자 하니 임금은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라고 하니 고우르 단군께서 괴로워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헤브루가 즉위를 하고 그러면서 국상 아람불이 주청하기를 이 가서번이 좋은 땅이니 그쪽으로 옮기시지요라고 하면서 가서번 부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 이 북부여기 만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북부여가 성읍을 바쳐서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왕실만은 보존시켜 주기를 여러 번 애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고두막 단군께서 들어주시어 헤브루의 봉작을 낮추어서 제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여는 바로 북부여의 제후국으로서 탄생을 한 겁니다. 헤브루의 봉작을 낮추어 제후로 삼아 가서본으로 이주하여 살게 하고 그 나라 땅은 나라 이름을 여전히 북부여라고 해서 북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표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단곡이 북부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도표화한다면은 바로 이런 거죠. 전기 북부여, 바로 1대, 2대, 3대, 4대 전기 북부에 153년이 있고 바로 헤우르 단군, 고우르 단군이 있었는데 고두막 단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헤브루가 5대 단군으로 북부의 단군을 즉위하고자 하였으나 고두막 칸의 압력에 의해서 동부여로 이제 제후국으로 동부여로 이렇게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부여가 탄생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북부여를 삼국유사에 나온 대로 북부여를 계승해서 그 동명제가 후기 북부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병섭 선생님은 그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환단고기는 북부여기에서 북부여와 졸본부여를 다루고 가서본 부여기에서 동부여를 다루고 그리고 고구려 국본기에서 고구려를 다루면서 이 이전에 광개토대왕 비문,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명왕편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 그리고 그 전승 과정에서 나오는 3명의 해모수, 2명의 동명, 3명의 헤브루 이런 것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5번째 막내가 고두막한일 가능성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초기 왕들의 계보 1, 2, 3, 4대 정도가 중국의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북사, 책구원부, 위서 등에 보면 1대는 주몽이죠. 2대는 유리왕이니까 뭐 여율 이렇게 나오는데 3대는 보통 우리가 대무신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무신왕인데 이 중국 문헌에서는 막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막내, 막이 온다 이런 뜻인가요? 막내라는 표현을 써서 3대나 4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규 선생은 위서 고구려전은 그 이전의 내지 또는 민간에서 전승되는 왕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민간에서 전승되는 왕계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중원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쪽의 어떤 문헌에서 왜 그렇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중원에서는 고구려를 900년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원의 고구려 역사 인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하 가원충이 당 고종에게 고구려는 이제 900년이 다 되어 갑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당 고종에게 얘기하니까 이걸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고구려는 900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착안을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900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록이 있는데 고구려가 왜 700년이냐 이거 200년 단축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삼국사기에는 13세 손으로 나오는데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17세 손으로 나온다. 이 4세 손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죠. 4세손 약 200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북사 고구려 전에 의하면 막내 시절에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막내 시절에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럼 이 BC 108년인데 그러면 대무신왕이 만약에 막내가 대무신왕이라면 대무신왕을 이때로 끌어올려서 대무신왕이 한나라를 물리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무신왕의 연대는 한사군 이전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북부여의 어떤 200년 역사를 보지 못하신 그 기록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추정을
그때 당시로 보면 합리적 추정이라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무신앙의 연대를 한사군 이전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거죠. 중국 문헌에서 나오는 그런 막내는 뭐냐? 한이 한사군을 설치하려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막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사 고구려전에는요. 그리고 위서 고구려전을 보면 부여를 정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개 합치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한단고기 북부여기에 보면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누가 나오냐면 고두막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고두막한은 한이 한사군을 설치하려는 때에 이를 저지했죠. 같은 연대죠. 그리고 부여를 정벌했다라고 하는 막내 기록에서 나오는 거는 북부여에 들어가서 북부여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동부여를 제후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와 관련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고두막한이 중국의 고구려의 1대, 2대, 3대 왕을 얘기할 때 막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막내가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같은 막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거예요. 대무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북부여의 후에 두막루국이 있었는데요. 좀 전에 박덕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 두막루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부의 유민들이 나하를 건너 건국한 나라이다. 대망루 또는 대망로 또는 달말루라고도 부른다. 북부의 위치는, 두막루의 위치는 오늘날 헤이룽 장성의 치치하월 부근이다. 두막루는 서기 410년경에 건국하여 약 300년 동안 존재하다가 726년에 대진국의 무황제에게 멸망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치는 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막루국에 대해서는 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서. 두막루국은 물길국의 북쪽 천리에 있고 낙양으로부터 6,000리 떨어져 있으며 옛날의 북부여다. 옛 북부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두막루국은 북부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서 두막루전을 보면 두막루는 옛 북부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신당서에도 보면 달말루라고 나오는데요. 이 달말루는 북부의 후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매치를 시켜본다면 이 달말루는 두막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 단군은 고두막이다 그러면서 또는 두막루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두막 단군이 북부여를 계승을 했죠. 북부여의 어떤 5대 단군으로 들어가서 북부여국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두막루국이라고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 뒤 이어진 것을 두막루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두막루와 구막한인데요. 두막루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구막한과 두막루의 언어적 유사성에 대해서 검토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검토한 논문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막한국이라고 하면 환국의 12분국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진서 사이전에 보면은 이 구막한국은 양운구에서 다시 100일 정도 가면은 당도하는 거리에 있다라고 해서 저 3번 위치에 구막한국이 있습니다. 자, 중국 학자들의 논문을 보면요, 두막루를 지지하는 쪽의 주요한 견해는 두막루는 그 이전부터 구막한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이후에 발해 세력으로 편입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언어적 유사성만 있을 뿐 다른 계통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막한이 두막한으로 이렇게 변천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색불로 단군 조선의 색불로 단군의 그런 할아버지가 바로 이제 고등이었는데 고등을 두막루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막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5세기에 이제 북부여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나선지 그때에 이제 바로 그 직전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구막한에서 두막한으로 이어졌다 또는 구막한에서 두막루로 이어졌다면 이 두막루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명칭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동명은 도모다, 두막은 도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동명을 도모라고 읽습니다. 도모라고 읽는다는 거죠. 동명을 칭하는 말로서는
도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귀한 백제인의 자손들은 그들의 시조를 이야기할 때 항상 백제국 도모왕 몇 대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일본기를 보면요, 백제 원조, 백제 국가를 처음에 건국한 도모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백제 태조는 도모대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명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문헌을 보면은 온조에서 그 백제가 처음 건국할 때부터 동명왕에게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 동명왕이 일본 속일본기나 신찬 성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도모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도모신화가, 김학영 선생은 도모신화가 동명신화와 같은 계통의 전승이라고 한다면 도모가 동명과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추모나 주몽과는 관련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동명은 도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막은 고두막한 할 때 두막도 도모라고 읽힙니다. 자, 중국어로 이제 두막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어로 하면은 중국어 발음이 도모예요. 우리가 고두막한 할 때 두막을 갖다가 그대로 중국어 발음은 바로 이제 도모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막이라고 할 때 없을 막자잖아요. 막강하다라고 할 때 그런 막자인데, 이 막을 저물모로도 쓴다는 거예요. 막을 모로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두모가 되는 거죠. 두모. 그래서 저물모, 처음 글자인 막자가 변천하여서 저물모자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막이라고 하는 건 두모다, 두모는 도모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두막도 도모요, 동명도 도모라고 읽힌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두막이 동명이라는 겁니다. 고두막한이 바로 동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왕이 바로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환단고기에만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고두막한이. 근데 이 환단고기를 그 이전에 보셨던 이고선 선생이 있습니다. 이고선 선생은 환단세감 1924년에 펴낸 것으로 보이는, 그게 이제 나오죠. 심당 이고선 선생이 환단세감을 바로 갑자년 1924년에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고구려라고 나오면서 국조 동명대제라고 나오죠. 그리고 밑에 주몽은 동명성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국조 동명대제는 바로 고두막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심당전서에 포함되어 있는 환단세감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나라가 사군을 설치할 때 박살낸 인물은 바로 고두막한이다. 동명은 한 분이 아니고 부여의 동명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동명의 나라는 바로 졸본부여 또는 동명부여이고요. 재상 아람불에게 나타난 존재는 바로 고두막한입니다. 그리고 막내라고 하는, 중국이 고구려의 초기 왕을 부를 때 막내가 출연하는데, 이 막내가 고두막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의 후에 두막누국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고두막한을 두막한이라고도 부르지만 두막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고두막한이 실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막누와 구막한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막이 도모고 동명이 도모이기 때문에 두막은 바로 동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두막한, 한나라에서 가장 위기, 절체절명의 우리나라가 이제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구국을 했던, 그 구국의 영웅이셨던 고두막한을 지금까지 잊고 있었는데, 이 환단고기가 이 고두막한의 존재를 찾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나라의 지도, 한 다이너스티라고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느 교과서 또는 역사 관련된 모든 책자 이런 곳에서는 바로 한나라가 한반도 북부, 어떤 책은 남부까지도 지배한 그런 모습으로서 한반도를 식민지 속국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이런 어떤 역사 왜곡의 그런 어떤 동북공정의 현실이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고두막한의 존재, 그를 물리쳤던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